65세에 결혼한 할머니, 첫날 밤에 들은 한마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박미선은 창밖으로 내리는 봄비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올해로 65세가 된 그녀는 3년 전 남편 김정호를 간암으로 잃고 홀로 지내고 있었다. 40년간 함께했던 남편을 떠나보낸 후 미선의 삶은 완전히 색을 잃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혼자 아침을 먹고, 오전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집에서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두 아들은 모두 성인이 되어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는데, 큰아들 민주는 캐나다로 이민을 갔고, 둘째 아들 민호는 서울에 살고 있지만 바쁜 직장 생활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안부를 묻곤 했다. 미선은 젊은 시절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후 결혼과 함께 전업주부가 되어 남편과 아이들을 돌보며 살아왔다. 남편 정호는 성공한 의사였고 미선은 그의 뒤에서 묵묵히 가정을 지키며 내조에 전념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미선은 자신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다. 40년간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아온 그녀에게 혼자만의 시간은 낯설고 공허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선은 오랜 친구인 정순이의 권유로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서예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미선아, 집에만 있지 말고 나와서 뭔가 해봐. 사람들도 만나고 정순이가 걱정스럽게 권했다. 미선은 처음에는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정순이의 성화에 못 이겨 수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문화센터의 서예교실에서 미선은 뜻밖의 인물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이재용이라는 67세의 남성으로 미선과 마찬가지로 배우자를 잃고 홀로 지내고 있었다. 재용은 5년 전 아내를 유방암으로 잃었고 은퇴 후 여러 취미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젊은 시절 대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했으며 침착하고 신중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재용이라고 합니다. 재용이 미선에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네, 안녕하세요. 박미선입니다. 이미선도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다. 첫 수업에서 미선은 붓을 제대로 잡지 못해 어려워했다. 너무 힘을 주지 마시고요. 재용이 친절하게 설명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어렵네요. 미선이 감사 인사를 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서예 수업에서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재용은 미선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도와주었고 미선은 재용의 친절함에 고마워했다. 점차 두 사람은 수업이 끝난 후에도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미선 씨는 남편분을 언제 여의셨어요? 재용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3년 전이에요. 간암이었어요. 재용 씨는요? 미선이 대답했다. 저는 5년 전이에요. 아내가 유방암으로 재용도 쓸쓸하게 말했다. 비슷한 아픔을 겪은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다. 요즘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재용 씨와 이야기할 시간을 기다리게 되네요. 미선이 어느 날 솔직하게 말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해요. 재용이 대답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주변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서예 수업의 다른 수강생들은 미선과 재용을 보며 미소를 지었고 선생님도 두 사람의 사이를 은근히 응원했다. 6개월이 지날 무렵 재용은 미선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미선 씨,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여행을 가보지 않을래요? 여행이요? 미선이 놀라며 물었다. 네, 제주도나 부산 같은 곳으로 당일치기로요.
물론 부담스러우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재용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선은 잠시 망설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다른 남자와 여행을 간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다. 하지만 재용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좋아요. 가봐요. 미선이 용기를 내어 대답했다. 일주일 후, 두 사람은 부산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떠났다. KTX를 타고 부산에 도착한 후 해운대 해수욕장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말 오랜만에 바다를 보네요. 미선이 감탄하며 말했다. 저도 그래요. 아내와 함께 왔을 때 이후로는 처음이에요. 재용이 추억에 잠기며 말했다. 재용 씨 아내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미선 씨 남편분도 좋으셨겠어요. 재용이 대답했다.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의사였는데 환자들을 정말 아끼는 분이었어요. 미선도 남편을 그리워하며 말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더욱 가까워졌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사이가 되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재용은 미선에게 정식으로 교제를 신청했다. 미선 씨, 저와 정식으로 사귀어 주시겠어요? 이 나이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어색하지만 진심이에요. 재용이 용기를 내어 말했다. 미선은 한참을 생각했다. 65세의 나이에 새로운 연애를 시작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다. 네, 좋아요. 천천히 시작해봐요. 미선이 수줍게 대답했다. 그날부터 미선과 재용은 공식적인 연인 사이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연애는 젊은이들과는 달랐다. 조심스럽고 차분했으며 서로에 대한 배려가 깊었다. 미선아,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친구 정순이가 미선의 변화를 눈치채고 물었다. 그냥 요즘 기분이 좋아서 그래. 미선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정순이는 미선의 변화를 계속 관찰했다. 미선이 평소보다 옷차림에 신경을 쓰고 화장을 더 정성스럽게 하며 무엇보다 자주 웃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미선아, 혹시 남자친구라도 생긴 거야? 정순이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미선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생각에 정순에게 재용과의 만남을 털어놓았다. 정말 65세의 연애라니. 부럽다에 정순이가 놀라면서도 부러워했다. 이상하지 않아? 미선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뭐가 이상해? 사랑하는데 나이가 뭐가 중요해? 정순이가 미선을 격려했다. 친구의 격려를 받은 미선은 더욱 당당하게 재용과의 연애를 즐겼다. 두 사람은 일주일에 서너 번 만나서 공원을 산책하고 영화를 보고 맛있는 식당에서 식사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1년이 지날 무렵 재용은 미선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다. 미선 씨, 우리 결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선은 깜짝 놀랐다. 연애는 해도 결혼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혼이요? 이 나이에요? 미선이 당황하며 물었다. 네, 저는 진심이에요. 미선 씨와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재용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미선은 며칠간 깊이 고민했다. 65세에 재혼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리고 자신이 정말 준비가 되었는지 생각해봤다. 고민 끝에 미선은 재용에게 답을 주었다. 좋아요. 결혼해요.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은 가족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켰다. 미선의 둘째 아들 민호는 처음에 크게 반대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65세에 무슨 결혼이에요? 민호가 감정적으로 말했다. 민호야, 엄마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 미선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남자랑 결혼한다고요. 민호가 더욱 화를 냈다. 3년이면 충분히 긴 시간이야. 그리고 재용 씨는 정말 좋은 분이야. 미선이 설득했다. 캐나다에 있는 큰아들 민준도 비슷한 반응이었다. 화상통화로 어머니의 결혼 소식을 들은 민준은 당황했다. 엄마, 정말 결심하신 거예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래, 정말 행복해. 재용 씨 덕분에 다시 살아가는 기쁨을 느끼고 있어. 미선이 진심으로 말했다. 재용의 가족들도 비슷한 반응이었다. 재용의 딸 수정은 아버지의 재혼을 반대했다. 아빠, 엄마 생각은 안 해요? 수정이 서운해하며 말했다. 내 엄마도 내가 행복하기를 바랄 거야. 의 재용이 대답했다. 하지만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들은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했고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고 믿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미선과 재용은 많은 일들을 함께 해결해 나갔다. 예식장 선정부터 하객 명단 작성, 신혼집 마련까지 모든 것을 두 사람이 직접 결정했다. 미선 씨, 정말 행복해요. 이 나이에 이런 기분을 느낄 줄 몰랐어요. 재용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 말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한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몰랐어요. 미선도 웃으며 대답했다. 결혼식은 작은 규모로 치르기로 했다.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하여 조용하고 품격 있는 결혼식을 하고 싶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미선은 우아한 한복을 입고 재용은 정장을 차려입었다. 65세와 67세의 신혼부부는 다른 신혼부부들과는 다른 성숙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다. 정말 아름다운 부부세요. 하객들이 감탄하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결혼식은 감동적이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하는 서약을 들은 하객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다. 나 이재용은 박미선과 남은 인생을 함께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곁에 있겠다고 약속합니다. 재용이 진심으로 서약했다. 나 박미선은 이재용과 함께 아름다운 황혼을 만들어가며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미선도 감동적으로 서약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두 사람은 미리 준비해둔 신혼집으로 향했다. 강남구의 아담한 아파트였는데 두 사람이 함께 꾸민 따뜻한 공간이었다. 여보, 정말 꿈 같아요. 미선이 신혼집에 들어서며 말했다. 저도 그래요. 65세의 신부라니 정말 신기해요. 재용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조촐하게 신혼 첫날 밤을 보냈다. 샴페인을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보, 우리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까요? 미선이 물었다. 유럽은 어때요? 평생 가보고 싶었던 곳이에요. 재용이 제안했다. 좋아요. 함께 가요. 미선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때 재용이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여보,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미선이 궁금해했다. 재용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 저에게는 다른 가족이 있어요. 미선은 깜짝 놀랐다. 다른 가족이요? 네, 저에게는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아들이 하나 더 있어요. 재용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선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결혼 전까지 재용은 자신에게 딸 수정만 있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다른 아들이 있다니. 어떻게 된 일인가요? 미선이 당황하며 물었다.
재용은 긴 한숨을 쉬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젊었을 때 사고로 생긴 아이예요. 그때는 결혼 전이었고 아이 어머니와는 여러 사정으로 결혼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요, 미선이 더 자세히 묻고 싶어 했다. 그 아이를 혼자 키운 여자분이 있어요. 저는 그동안 경제적으로만 지원해왔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제 친아들이에요. 재용이 고백했다. 미선은 충격을 받았다. 결혼 첫날 밤에 이런 얘기를 듣게 될 줄은 몰랐다. 그 아이는 지금 몇 살이에요? 미선이 물었다. 올해 40살이에요. 결혼도 했고 아이도 둘 있어요. 재용이 대답했다. 그럼 저는 그 아이의 새어머니가 되는 건가요? 미선이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며 물었다. 그렇게 되겠죠? 미안해요, 여보. 진작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재용이 사과했다. 미선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65세에 결혼해서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첫날 밤부터 이런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 아이는 저에 대해 알고 있나요?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직 모르고 있어요. 제가 재혼한다는 것도 말하지 못했어요. 재용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왜 결혼 전에 말씀 안 하셨어요? 미선이 서운해하며 물었다. 말하려고 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혹시 여보가 결혼을 포기할까 봐 걱정됐거든요. 재용이 정직하게 말했다. 미선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상처였지만 동시에 그의 심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그 아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미선이 결국 물었다. 정말요? 만나보시겠어요? 재용이 놀라며 물었다. 네, 제 남편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만나봐야죠. 미선이 결심한 듯 말했다. 재용은 미선의 너그러움에 감동했다. 고마워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일주일 후. 미선과 재용은 재용의 숨겨진 아들 민수를 만나기 위해 카페에 나갔다. 민수는 40세의 건실한 직장인으로 아내와 두 아이를 둔 가정의 가장이었다.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민수가 어색하게 인사했다. 그래, 민수야. 이분은 내가 결혼한 박미선이야. 재용이 미선을 소개했다. 민수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아버지가 재혼했다는 소식도 처음 듣는 것이었다. 안녕하세요. 박미선입니다. 미선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이민수입니다. 이민수도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다. 첫 만남은 어색했지만 미선은 민수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했다. 민수의 가족 이야기를 듣고 그의 관심사에 대해 물어보며 대화를 이어갔다. 민수 씨 아이들은 몇 살이에요? 미선이 관심을 보였다. 초등학교 2학년, 4학년이에요. 민수가 대답했다. 그럼 제가 할머니가 되는 건가요? 미선이 웃으며 말했다. 민수는 미선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새 부인에 대해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미선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이 누그러졌다. 어머님,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민수가 정중하게 말했다. 제가 잘 모시겠어요. 미선이 진심으로 답했다. 그날 이후로 미선은 민수의 가족과도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민수의 아내 영희와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손자 손녀들에게도 선물을 사주며 할머니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다. 할머니, 고마워요. 민수의 딸 지은이가 미선에게 안기며 말했다. 우리 지은이, 할머니가 더 고마워. 미선이 지은이를 안아주며 행복해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미선의 친아들들과는 갈등이 생겼다. 둘째 민호는 어머니가 새 가족에게만 신경을 쓴다며 불만을 표했다.
엄마, 우리는 이제 남이에요. 민호가 서운해하며 말했다. 무슨 소리야? 너희는 내 친아들인데 미선이 당황하며 대답했다. 그런데 왜 새 손자들한테만 관심을 쏟으세요? 민호가 더욱 감정적으로 말했다. 미선은 양쪽 가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면서도 친아들들의 마음도 헤아려야 했다. 민호야, 엄마는 모든 가족을 똑같이 사랑해. 내가 서운해한다니 엄마도 마음이 아파. 미선이 진심으로 말했다. 그럼 증명해보세요. 민호가 도전적으로 말했다. 어떻게? 미선이 물었다. 저희 가족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새 가족들하고만 만나지 마시고요. 민호가 요구했다. 미선은 민호의 요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친아들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약속했다. 한편 재용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딸 수정은 아버지가 민수에게만 관심을 보인다며 질투했다. 아빠.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정이 서운해했다. 수정아, 너는 내 소중한 딸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재용이 수정을 위로했다. 하지만 아빠는 이제 민수 오빠만 신경 쓰시잖아요. 수정이 불만을 토로했다. 재용은 딸의 마음을 이해했다.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아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민수에게 더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미안해. 수정아. 아빠가 균형을 잘못 맞췄네. 앞으로는 너희 둘 다 똑같이 사랑할게. 재용이 약속했다. 이런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미선과 재용은 모든 가족이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마련했다. 미선의 두 아들과 재용의 두 자녀, 그리고 각각의 가족들이 모두 참석하는 큰 모임을 가진 것이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재용이 모든 가족들에게 말했다. 저희 부부는 각자의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고 싶어요. 미선이 덧붙였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분위기가 풀어졌다. 아이들끼리는 금세 친해졌고 어른들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모, 안녕하세요. 민수의 아들이 미선의 아들 민호에게 인사했다. 안녕, 잘 부탁해. 민호도 웃으며 인사를 받았다. 그날을 기점으로 두 가족은 진정으로 하나가 되기 시작했다. 명절이나 생일 등 중요한 날에는 모두 함께 모여 시간을 보냈고 평소에도 서로 안부를 묻고 도움을 주고받았다.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나자 미선과 재용은 완전히 새로운 삶에 적응했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서 산책을 하고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하며 행복한 일상을 보냈다. 여보, 정말 행복해요. 미선이 어느 날 아침 재용에게 말했다. 저도 그래요. 65세에 이런 행복을 누릴 줄 몰랐어요. 재용이 미선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행복한 나날 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재용의 전처가 생전에 쓰던 일기장이 발견된 것이다. 수정이 어머니 방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것이었는데 그 일기에는 재용과 민수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적혀 있었다. 아빠, 이거 보세요. 수정이 일기장을 재용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재용은 아내의 일기를 보고 놀랐다. 아내가 민수와 그의 어머니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남편이 숨기고 있는 아들이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모르는 척하고 있다. 그 아이도 남편의 피를 받은 소중한 생명이니까. 언젠가는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엄마가 다 알고 계셨구나. 재용이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이 일기를 본 미선도 감동받았다.
재용의 전처가 얼마나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었다. 정말 훌륭한 분이셨네요. 미선이 진심으로 말했다. 그래서 제가 더욱 죄송스러워요. 그렇게 좋은 사람에게 비밀을 숨기고 살았으니까요. 재용이 자책했다. 하지만 그분도 이해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모든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다행이에요. 미선이 재용을 위로했다. 이 일을 계기로 재용은 민수에게 더욱 마음을 열었다. 그동안 미안한 마음 때문에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했다. 민수야, 그동안 아빠가 부족했다. 미안해. 재용이 민수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아니에요. 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이제부터는 정말 가족으로 살자. 재용이 민수를 꼭 안으며 말했다. 결혼 1주년이 되던 날, 미선과 재용은 특별한 파티를 열었다. 모든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1년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는 자리였다. 1년 전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쉽지 않은 일들도 많았지만, 가족들의 사랑과 이해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미선이 감사 인사를 했다. 정말 소중한 1년이었어요. 앞으로도 모든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겠어요. 재용도 덧붙였다. 가족들은 모두 박수를 쳤다. 1년 전만 해도 서로 낯선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가족 같은 정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 또 다른 비밀이 밝혀졌다. 미선에게도 숨겨진 과거가 있었던 것이다. 미선은 20대에 잠깐 동안 다른 남자와 사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임신을 했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이를 낳지 못했고 그 일을 평생 가슴 깊이 묻어두고 살았다. 여보,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미선이 어느 날 재용에게 말했다. 무슨 이야기예요? 재용이 궁금해했다. 미선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털어놓았다. 젊은 시절의 연애, 임신, 그리고 아이를 잃은 아픔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민수를 처음 봤을 때 더욱 애정이 갔나 봐요. 제가 갖지 못한 아이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미선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재용은 미선의 아픈 과거를 알고 더욱 그녀를 이해하게 되었다. 힘드셨겠어요. 그런 일을 혼자 견뎌내셨다니. 이제는 괜찮아요. 여보와 함께라면 어떤 아픔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선이 재용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픈 과거를 공유하면서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다. 각자 숨겨왔던 비밀들을 털어놓으면서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결혼 2년째가 되자 미선과 재용은 완전히 안정된 부부가 되었다. 두 사람 모두 67세와 69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다. 여보, 우리 이제 정말 늙었네요. 미선이 거울을 보며 웃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죠. 재용이 미선을 안으며 말했다. 두 사람은 건강에 더욱 신경을 쓰며 함께 운동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했다. 또한 취미 활동도 함께했다. 서예뿐만 아니라 등산, 여행, 독서 모임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 이렇게 바쁘게 살 줄 몰랐어요. 미선이 웃으며 말했다. 바쁘지만 행복해요. 여보와 함께라서 더욱 그래요. 재용이 대답했다. 어느 날 미선과 재용은 노인복지관에서 황혼 재혼에 대한 강연 요청을 받았다. 그들의 성공적인 재혼 이야기가 화제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인 것이다. 저희 경험이 도움이 될까요? 미선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물론이에요.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으실 거예요. 복지관 직원이 격려했다. 강연 당일 많은 중년과 노년층 청중들이 모였다. 미선과 재용은 자신들의 만남부터 결혼,
그리고 가족 통합 과정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65세에 결혼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미선이 청중들에게 말했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예요. 그리고 가족들의 지지도 필요하고요. 재용이 덧붙였다. 강연을 들은 한 70세 할머니가 질문했다. 저도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아이들이 반대해서 망설이고 있어요. 아이들을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행복도 중요해요. 진심으로 대화하다 보면 이해해 주실 거예요. 미선이 조언했다. 강연 후 많은 사람들이 미선과 재용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실제로 몇 달 후 그 강연을 들었던 분들 중 몇 명이 재혼에 성공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우리 이야기가 정말 도움이 되는구나. 재용이 뿌듯해했다. 좋은 일이에요. 더 많은 분들이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미선도 기뻐했다. 결혼 3년째, 미선과 재용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민수의 아내가 셋째 아이를 임신한 것이다. 할머니, 할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민수가 기쁘게 전화했다. 무슨 소식이야? 미선이 궁금해했다. 영희가 임신했어요. 올 가을에 셋째가 태어날 예정이에요. 민수가 발표했다. 정말. 축하해. 미선이 기뻐했다. 미선과 재용은 늦은 나이에 새로운 손자를 맡게 될 기쁨에 들떠했다. 특히 미선은 젊은 시절 갖지 못했던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손자들을 통해 달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기뻤다.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거네요. 미선이 재용에게 말했다. 그러게요. 68세와 70세의 신참 조부모라니. 재용이 웃었다. 두 사람은 손자 출산 준비를 도와주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아기 용품을 사주고 산후조리에 대해 조언해주며 예비 할머니, 할아버지 역할을 톡톡히 했다. 가을이 되어 드디어 셋째 손자가 태어났다. 건강한 남자아이였다.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보러 오세요. 민수가 병원에서 연락했다. 미선과 재용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갓 태어난 손자를 보는 순간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다. 정말 예쁘다. 미선이 아기를 보며 감동했다. 우리 손자, 건강하게 자라라. 의 재용도 아기를 축복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가족 모두에게 기쁨을 주었다. 미선의 친아들들도 새로운 조카의 탄생을 축하했고 재용의 딸 수정도 새로운 조카를 반갑게 맞았다. 이제 정말 큰 가족이 되었네요. 수정이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요. 행복한 일이에요. 미선이 대답했다. 결혼 4년째, 미선은 69세가 되었다. 재용은 71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찼다. 여보, 우리 결혼한 지 벌써 4년이에요. 미선이 감회에 젖어 말했다. 정말 빨리 지나갔네요. 행복한 시간이라 그런가 봐요. 재용이 대답했다. 첫날 밤에 여보가 한 말 기억해요. 미선이 갑자기 물었다. 무슨 말이요? 재용이 기억을 더듬었다. 사실 저에게는 다른 가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정말 놀랐어요. 미선이 회상했다. 아, 그 말이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용기 있는 고백이었네요. 재용이 웃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지금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커졌으니까요. 미선이 긍정적으로 말했다. 여보가 그렇게 받아들여줘서 정말 고마워요. 재용이 감사 인사를 했다. 그해 여름, 미선과 재용은 전체 가족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다. 미선의 두 아들과 그 가족들, 재용의 두 자녀와 그 가족들까지 총 16명이 함께하는 대가족 여행이었다.
이렇게 큰 가족 여행은 처음이에요. 미선이 설레며 말했다. 정말 즐거울 것 같아요. 재용도 기대했다. 제주도에서 3박 4일간 보낸 시간은 정말 행복했다. 온 가족이 함께 해수욕장에서 놀고,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함께 관광지를 둘러보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재밌어요. 손자들이 기뻐했다. 우리도 재밌어. 미선과 재용이 웃으며 대답했다. 여행 마지막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4년 전만 해도 우리는 서로 남남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가족 같아요. 민수가 감회에 젖어 말했다. 맞아요.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는데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재용의 딸 수정도 동감했다. 모든 것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 덕분이에요. 미선의 아들 민호가 감사 인사를 했다. 미선과 재용은 가족들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벅찼다. 65세와 67세에 시작한 늦은 결혼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줄은 몰랐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미선과 재용은 더욱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황혼 재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상담해주는 봉사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우리가 겪은 어려움과 해결 방법을 나누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미선이 제안했다. 좋은 생각이에요. 해봅시다. 재용이 동의했다. 노인복지관에서 시작한 상담 봉사는 점점 유명해졌다. 황혼 재혼을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이 미선과 재용을 찾아왔다. 아이들이 반대해서 고민이에요. 한 70세 여성이 상담을 요청했다. 저희도 같은 경험을 했어요. 인내심을 갖고 설득하다 보면 이해해 주실 거예요. 미선이 조언했다. 과거의 비밀 때문에 망설여져요. 다른 남성이 고민을 털어놓았다. 정직이 가장 중요해요. 나중에 밝혀지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재용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했다. 5년이 지나 미선은 70세, 재용은 72세가 되었다.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행복했다. 여보, 우리 정말 잘 늙어가는 것 같아요. 미선이 거울을 보며 말했다. 그러게요. 함께 늙어간다니 행복해요. 재용이 미선을 꼭 안으며 말했다. 그해 가을, 미선과 재용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다. 한 방송국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다.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 이야기를 왜 다큐로 만들려고 하시나요? 미선이 의아해했다. 요즘 황혼 재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두 분의 성공 사례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PD가 설명했다. 고민 끝에 미선과 재용은 다큐멘터리 촬영에 응하기로 했다. 그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촬영은 3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두 사람의 일상, 가족들과의 관계, 봉사활동 등이 카메라에 담겼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 카메라가 있는 것도 익숙해졌네요. 재용이 웃으며 말했다. 저희 이야기가 정말 방송될까요? 미선이 신기해했다. 다큐멘터리 65세에 결혼한 할머니는 큰 화제가 되었다. 많은 시청자들이 감동받았고 황혼 재혼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네요.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저도 용기를 내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다. 방송 후 미선과 재용은 더욱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했다. 각종 강연 요청과 상담 요청이 쇄도했다.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어요. 미선이 웃으며 말했다. 좋은 일이에요.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잖아요. 재용이 긍정적으로 말했다. 결혼 6년째,
미선과 재용은 노년의 로맨스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부부가 되었다. 언론에서도 자주 소개되었고 책 출간 제안도 받았다. 우리 이야기를 책으로 내자고 하네요. 재용이 미